안녕하세요. 해외 축구를 전문 분석해드리고 있는 해축다나와입니다. 시청료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스포츠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댓글을 통해 무료 멤버방에서 99% 적중률의 픽을 받아보세요. 파포스는 4-2-3-1을 활용하며 앤더슨, 실바가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로 중심을 잡는다. 드라고미르는 2선에서 전진성과 압박으로 활로를 열고 브리토와 파파두디스는 활동량으로 측면과 중원을 동시에 커버한다. 무엇보다 핵심은 오르샤다. 한때 K리그 전남과 울산에서 활약했던 반가운 얼굴로 크로아티아 대표팀 출신답게 유럽 무대 경험이 풍부하다. 오르샤는 인버티드 돌파 이후 전매 특허 인프런트킥으로 강력한 슈팅을 시도하며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 기량은 상대가 수비에 집중하더라도 쉽게 봉쇄하기 어려운 위험 요소다. 이 경기는 결국 오르샤의 존재감이 변수가 된다. 올림피아코스는 주축 자원의 연쇄 부상으로 전술적 응집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다. 반면 파포스는 중원과 2선에서 꾸준히 압박과 템포 전환을 이어가며 오르샤를 중심으로 공격 루트를 날카롭게 가져갈 수 있다. 특히 오르샤가 보여줄 인버티드 돌파와 인프런트킥은 언제든지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무기다. 따라서 체력과 전술적 여유를 가진 파포스가 점유율과 찬스 창출 모두에서 앞서 나갈 가능성이 크다. 보데글림트의 포메이션은 4-3-3으로 호그는 전방에서 활동량과 연계는 좋지만 골 결정력은 날카롭지 못하다. 하우게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 시도로 변화를 주려 하지만 뒷공간 침투 타이밍이 흔들린다. 살트네스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할 자원이지만 부상으로 이탈해 전체적인 경기 조율력이 약화됐다. 블롬버그, 비웨르칸, 모에가 라인을 지탱하지만 빌드업 전개 과정에서 단조로움이 드러난다. 결국 점유율을 가져가더라도 세밀한 마무리까지 이어가는 과정이 답답할 수밖에 없다. 양팀 모두 최근 공격 전개에서 답답한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슬라비아 프라하는 부상 공백이 크고 공격의 단조로움 속에 돌파구가 잘 보이지 않는다. 보데글림트 역시 중원 핵심이 빠지면서 빌드업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서로 공격 루트를 찾아 헤매는 동안 득점은 쉽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90분 동안 공방은 오가겠지만 날카로운 마무리 부재 속에 결국 균형은 깨지지 않을 수 있다. 이번 매치는 실속 없는 헛심 공방으로 흘러가며 무승부의 그림자가 짙다. 페예노르트는 우에다의 위치 선정과 스타인의 중거리 슈팅 옵션을 활용해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만들 수 있다. 사오의 측면 돌파가 더해지면 시타르트의 파이브백을 반복적으로 흔들 가능성이 크다. 반면 시타르트는 론베이크와 브리타인을 중심으로 역습을 노리지만 전체적인 속도와 연결이 부족하다. 그래서 경기 내내 수세적인 운영에 몰릴 가능성이 높으며 라인이 무너지는 순간 연속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전방 무게감을 고려하면 페예노르트가 홈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쌓이면 시타르트의 수비 블록은 균열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매치는 페예노르트가 초반 압박과 후반 마무리까지 완벽히 장악할 수 있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아탈란타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전방의 스카마카가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를 통해 공격의 중심 역할을 한다. 데 케텔라이르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다루며 창의적인 패스를 시도하지만 압박이 강할 때는 볼 간수에서 흔들린다. 파살리치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중원을 누비지만 수비와의 간격이 벌어질 때 커버 범위의 한계를 드러낸다. 결국 아탈란타는 경기 중간마다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크게 열리며 이 약점이 실점의 빌미가 된다. 특히 강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이 간격이 더욱 벌어져 상대에게 찬스를 내줄 수 있다. 이 경기는 아탈란타의 불안정한 수비 마이너스 미드필더 간격이 핵심 변수다. 파비안 루이스가 이 공간을 정확히 공략하며 슈팅과 어시스트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 덴벨레와 바르콜라의 측면 돌파가 병행되면 아탈란타 수비는 더욱 벌어지고 조직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은 중원과 측면을 모두 활용해 압박을 이어간다면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수 있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간격 활용 능력에서 PSG가 한 수위다. 첼시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리암 델랍은 제공권과 문전 움직임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전방 타깃 역할을 한다. 페드로 네토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측면 돌파를 시도하며 빠른 전환 상황에서 위협적인 크로스를 공급한다. 주앙 페드로는 중앙에서 대각선 침투를 통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고 순간적으로 박스 안 공격수와 연결해 득점 기회를 창출한다. 첼시는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역습 전환 속도에서도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특히 도르트문트전에서도 드러났듯 원정에서도 빠른 전환만 성공하면 날카롭게 상대 박스를 흔드는 전술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이 수비 간격을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하느냐가 승부처다. 첼시는 주앙 페드로의 대각선 침투와 델랍의 마무리, 네투의 돌파가 결합해 뮌헨 포백을 흔들 수 있다. 반대로 뮌헨은 케인의 결정력과 올리세의 돌파로 맞불을 놓을 수 있지만 고레츠카가 버티는 중원의 커버 범위가 넓지 않아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 하프스페이스 제어 실패가 이어진다면 첼시가 원정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홈에서 압박을 유지하지 못하는 순간 뮌헨이 불리해질 수 있다. 버풀은 살라의 날카로운 침투와 비르치의 전진 패스를 통해 AT 마드리드의 수비 간격을 무너뜨릴 수 있다. 에키티케의 움직임이 수비를 끌어내면 살라가 뒷공간을 파고들며 양질의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AT 마드리드는 수비와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어 리버풀의 빠른 압박에 취약하다. 측면 뒷공간까지 노출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살라에게 결정적인 공간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침투 패턴을 살리는 리버풀이 확실히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인터밀란은 3-5-1을 바탕으로 라우타로 마르티네즈와 튀랑 투톱을 앞세운다. 라우타로는 순간 스피드와 공간 침투에서 세계적 수준을 보여주며 뒷공간을 파고들 때 결정적인 한 방을 만들 수 있다. 튀랑은 넓은 활동 반경으로 측면과 중앙을 넘나들며 라우타로와의 호흡으로 빠른 전개를 가능하게 한다. 바렐라는 중원에서 전진성을 살리며 압박과 전환을 동시에 책임져 공격의 템포를 끌어올린다. 특히 인터밀란은 전환 속도가 빠르고 상대 수비가 반박자 늦는 순간 곧바로 찬스를 만들어내는 날카로운 팀이다. 이 경기는 수비 뒷공간 vs 침투형 공격수의 전형적인 구도로 맞선다. 아약스는 포백의 순간 스피드가 떨어져 빠른 공격수를 막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 인터밀란은 라우타로와 튀랑의 스피드를 활용해 뒷공간 침투를 집요하게 노린다. 바렐라의 중원 전개가 가세하면 인터밀란은 짧은 시간에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생산할 수 있다. 결국 아약스가 수비 뒷공간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경기의 균형은 일찍 깨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빠른 침투와 전환 속도를 앞세운 인터밀란이 우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이상 오늘 해외 축구 경기 분석 모두 꼼꼼하게 해드렸습니다.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며 혼자 분석하기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댓글을 통해 무료픽 멤버방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